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흔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생각을 녹여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들을 아예 다 배제를 하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는 딱히 다른 말을 할 게 없겠죠. 네, 거의 탄핵 정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이슈가 정치에 묻힌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정치 속보가 투자 심리를 완벽하게 지배를 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략이라고까지 할 정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쵸? 서로서로 만나서 하면 욕하기 바빴던 그러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예를 좀 한번 보자면 이게 6일날 9시 30분쯤 돼서 나왔던 뉴스죠. 한동훈 여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바로 탄핵이죠. 탄핵이 가결이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재명 관련주들, 그죠? 그 다음 한동훈 관련주들, 그리고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차기 정권의 정책 관련 기대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고요.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정말 극단적인 극과 극을 보여주는 시장이 지난주에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한 주가 그냥 거의 불확실성에 노출이 됐던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결론이 나야지 빠르게 국내 증시는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결론의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낳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불확실성의 끝마무리가 다음 기대를 줄 수 있는 결론이 나와야지만 시장에서는 아마 반응을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난주에 보여줬던 흐름을 반전시키는 건 쉽지 않겠죠.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로감은 더해질 거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수들도 역시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리고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군들 역시도 그 상승 속도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우리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부결을 통해서 이제 11일이죠? 네, 또 12월 11일 날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또 지난주와 같은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상방보다는 하방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탄핵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현 정부의 임기를 끝까지 갈까요? 그리고 이번 부결이 되고 나서 관련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나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총리와 여당 대표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가장 앞서는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과연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요게 만약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과연 이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뭐 현상 유지를 하면 최상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달이면 우리는 트럼프 2.0 시대에 새로운 트럼프를 맞이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 자체도 죽은 정부와는 뭐 대화할 가치가 없다 라고 할 정도의 자기 신념이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정상적인 외교 라인이 작동을 할까? 그리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세일즈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일선에 나서가지고 정상적인 국정 활동이 될 것인가? 이 역시도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인을 새롭게 뽑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역시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콘텐츠는 뭐 정치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 됩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이 그러니까 탄핵 정국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이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그러니까 지지난 정권 때의 탄핵 일정 타임라인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떤 일들이 발발이 됐겠죠. 뭐 지금 탄핵 정국 같은 경우는 계엄령이 발발이 된 거고, 박근혜 때는 JTBC 국정농단 태블릿 최초 보도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가장 트리거 역할을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10월 보시게 되면 10월 24일 날 태블릿 최초 입수되고 이게 이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딱 한 달 보름 정도가 걸린 것 같죠? 예. 최전실 긴급 체포, 그 다음에 박근혜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 피의자 입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야 3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수많은 국민들의 촛불 행진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자체가 지금 한 달 한 반 정도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 있었던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부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정말 16년도에 있었던 전 국민의 촛불 행렬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촛불 행렬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지수에 대한 탄력도는 상당히 줄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정부의 부재, 그리고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별로 없죠. 네.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다가 탄핵이 되고 본회의 통과가 된 상태에서 지수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대감들이 투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차분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5월달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당선이 되면서 2300대를 찍었고요.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 다시 한번 전개가 되는 상승 전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추이를 보여줬던 게 이러한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 때의 지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케이스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 똑같이 진행이 될지 여부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탄핵 국면으로 탄핵에 대한 가능성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증시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이게 또 많은 분들은 이거 계엄령 이거 가지고 과연 탄핵이 될 수 있어? 탄핵이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뭐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이걸 다 떠나서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뭐 저의 성향을
뭐 제 바람과 또 그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정치 전문이 아니라서 그거는 답변을 못 드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쭉 임기까지 그냥 쭉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주식시장은 매일 열려요. 매일 열리고 우리는 뭐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엔캐리 트레이드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하루에 막 7%, 8%막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막 걸렸었던, 그때도 상한가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처럼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막 물에 잠기는, 그쵸? 늪에 들어가듯이 막 잠기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돼. 아니면 방향성 없이 계속 잔물결로만 그냥 사이드를 계속 기어.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시장에서는 급등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성장을 그려줄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지금 확률 높은 애들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답은 딱 하나예요. 짜잔. 이 두 사람이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이 두 사람의 입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은 하루에도 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거고, 이 사람들의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정책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섹터군들과 종목군들이 아마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전략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이 암울하게 보여도 내가 국내 증시에 계속 참여를 하고 뭔가 국내 증시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면, 부정적인 부분들, 뭐 객관적으로 이 종목은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항상 내가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와 마음가짐, 그리고 냉철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 기회는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너무 제가 수위를 지금 조절을 하려고 굉장히 지금 이게 지금 되게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복잡합니다. 말과 지금 머릿속에서의 이 단어들이 매칭이 안 되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더하면 제가 많이 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허탈한 웃음보다는 정말 우리 모든 주식 투자자들과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들과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